열심히 준비했는데 우리가 막 무언가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출시를 딱 하고 나니까 생각만큼 안 팔리는 경험 다들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장사할 때나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기반으로 뭐 강의를 런칭하거나 또 무언가 제품 뭐 이런 거를 팔 때 너무 안 팔려서 이제 골머리를 앓았던 그런 기억들이 생생하거든요. 특히 요즘에 이 가게를 잘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또 SNS에서 잘 나가시는 분들,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나 이런 데서 잘 나가시는 분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하면 좀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처럼 안 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지금 이 와중에도 그런 상황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팔릴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다르게 판매가 잘 안 될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죠? 뭐 다음에는 좀 더 잘 준비해야겠다, 또는 뭐 마케팅을 좀 아직 못한 것 같다, 마케팅을 잘 못했다, 또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뭐 이런 생각들을 보통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뭐 어디 이렇게 찾아보면 마케팅 잘하면 된다, 완벽하게 준비해야 된다, 빠진 게 많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조언들을 많이 좀 하잖아요. 근데 그거 너무 뻔하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조언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흔한 조언이 아니라 이게 국내에서 1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던 미국 원서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저도 10만 원에 구매한 분한테 도움을 받아서 정리본, 요약본을 제가 읽은 기억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까 합니다. 참고로 이 책을 쓴 사람은 이 방법으로 누적 수익이 한국 돈 1350억입니다. 1350억. 너무 이질감이 느껴지죠. 그럴 땐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이거를 10%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10%만 해도 135억이네요. 어쨌든 재밌는 건 이분도 아주 흔한 보통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직업도 수입도 없었던 무직 가장이었습니다. 육아랑 병행하면서 이 방법으로 아주 작은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1인이 혼자, 그게 대박이 난 거죠. 1인 사업가로. 그걸 한국 시장에 맞게 제가 재해석해서 3가지 핵심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알고 실천하면 앞으로 모든 어떤 판매에 있어서 좀 달라진 결과를 좀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 핵심은 팔로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입니다. 첫 번째 알아야 할 사실이 좀 충격적이죠. 팔로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가 무슨 뜻일까요?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인스타 팔로워 많아야지, 유튜브 팔로워 많아야지 잘 팔리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니에요.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로워가 많다고 장사가 잘 되진 않아요. 온라인에서 똑같아요. 진실은 이거예요. 단순히 어떤 숫자로서의 팔로워, 구독자, 스친, 거의 의미가 없어요. 10만 구독자가 있어도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비율은 뭐 1%? 0.5% 미만인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실제로 구독자 수랑 판매량, 이 상관관계를 분석한 그 마케팅 리서치 자료들이 많거든요. 보면은 평균적으로 구독자 수가 한 50만에서 100만? 좀 약간 이질감이 느껴지지만 이 2배로 뛰었을 때 판매량이 거의 10%에서 15%밖에 증가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독자 50만은 좀 이질감이 있으니까 뭐 구독자 1만에서 2만까지 가는 경우 이때도 한 10%에서 15%밖에 증가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판매율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독자를 올릴 이유가 없는 거죠.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파레토 법칙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매출 80%는 전체 고객의 20%에서 나온다, 이 얘기, 파레토의 법칙. 즉 진짜 중요한 건 진심으로 당신을 지지하는 소수의 팬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게에 어떤 팔로워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우리 가게를 방문했거나 방문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쓸데없는 팔로워만 많을 수 있다는 거죠.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팔로워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인스타 팔로워 5,000명, 한 5,300명 정도 되는데 5,300명 그 정도 되는 분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관련으로 이제 콘텐츠를 올리고 계시고요. 또 다른 인플루언서는 7만 명이 있습니다. 두 분이 공동구매를 똑같은 제품으로 이름만 바꿔서 포장가리라고 하는데 포장가리 해가지고 두 분이 똑같이 판매를 하셨어요. 기한은 다르게. 그런데 껍데기만 바꿔서 판매를 했는데 누가 더 많이 팔았냐, 먹는 그 가루 같은 거 물에 타서 먹는 건데 팔로워 5,000명인 분이 3배 더 많이 팔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층 분석, 데이터를 보니까 2가지 아주 큰 차이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5,000명 정도 팔로워가 있는 그분은 86%가 다 그냥 사람이었어요. 활동하는 유저. 7만 계정은 거의 절반 가까이 한 40% 정도가 실제 활동하는 계정이고 나머지는 다 가계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계정 중에서도 일부는 아예 완전 가계정, 그러니까 팔로워를 높아 보이게 만드는 그런 거였고 나머지는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계정이었어요. 둘째는 소통 방식이 달랐어요. 5,000명 계정은 댓글의 67%, 그 정도에만 직접 답변을 했는데 7만 계정은 답변을 안 했습니다. 거의 한 1, 2%만 답변을 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팔로워의 질입니다. 질, 팔로워의 퀄리티.
그냥 좋아요 눌러주는 그런 팔로워 말고 실제로 인플루언서 말에, 계정에, 여러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하는 팔로워가 얼마나 있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죠. 이건 구독자 수가 아니라 관계 깊이에 관한 문제예요. 100명이라도 당신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팔로워가 있다면 1만 명의 그냥 그 팔로워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거죠. 가게도 마찬가지겠죠. 노포 가게를 보면 마케팅을 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음식이 진심이고 공간의 진심이고 손님의 진심이기 때문에 알아서 바이럴이 되는 거고 찐팬들이 많은 거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사례가 하나 더 있는데 이제 강남에 소규모 베이커리 15평 정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계십니다. 인스타 팔로워가 한 3,000명 밖에 없었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한정판 크루아상 그걸 판매를 하셨었어요. 크루아상이랑 뭐 아메리카노랑 세트로 판매하셨던 것 같은데 기억에 매번 1시간도 안 돼서 다 매진이 됐어요. 비결이 뭔가 하면 이 김 사장님은 단골들의 생일을 일일이 다 기억하고 개인적인 선호도에 맞는 제품을 다 추천해주고 댓글마다 정성껏 다 답변해주고 또 문자로 그거를 이제 알렸어요. 그 행사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매주 하니까. 단골들 막 스토리에서도 막 메시지 자주 보내주고 그래서 팔로워는 3,000명밖에 안 됐지만 움직이는 팔로워를 확보를 한 거죠. 실제 나한테 도움이 되는 팔로워를 확보를 한 거죠. 그 제주도에 제가 자주 가고 여러 번 갔던 펍이 하나 있는데 제주도만 가면 제가 거기를 가게 되거든요. 그 사장님은 제 스토리를 보고 막 공감도 해주고 그러면서 저도 그 펍에 대해서 관심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스토리를 알게 됐어요. 그 펍에 대한 스토리, 그 사장님에 대한 스토리. 그러면서 매번 방문할 때마다 가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숫자 늘리기에 집착하지 말고 실제 소통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겠죠. 1만 명의 팔로워보다 100명의 진짜 예비 구매자, 실구매자 이분들이 중요한 거니까요.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한테 지갑을 열거든요. 이건 단순한 어떤 숫자 게임이 아니라 신뢰 게임이라는 거예요. 사업은 신뢰 게임입니다. 진짜 팬 100명이 그냥 그런 어떤 팔로워 10,000명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초반에 오늘의 이 내용 자체가 10만 원에 거래되던 그 원서에서 읽은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이 얼마 전에 국내에서도 정식 출간이 됐습니다. 스타트업 설계자라는 이름인데 아마 10만 원에 사서 보신 분들은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제 10만 원에 사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전혀 억울하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억울하냐, 이거 지금 이거 사면은 뭐 2만 원? 2만 원 하여튼 그 정도면 사는데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미 자기는 이 책으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10만 원이 100만 원 또 1,000만 원이 된 어떤 그런 원리죠. 참고로 이 책은 제가 좋아하는 그 설계자 시리즈의 5번째 설계자로 나온 책입니다. 자, 두 번째 핵심은 기대감 조성의 마법입니다. 이 두 번째 전략은 기대감 조성이에요. 기대감 조성. 여러분이 이제 아이폰 같은 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은 좀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요. 아이폰이 나올 때마다 왜 사람들이 열광할까요? 물론 뭐 아이폰이 브랜드력도 있고 이미 팬이 많아서 그럴 수 있겠지만 아이폰은 늘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시리즈를 출시합니다. 그리고 아이폰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들은 대부분 똑같은 방식으로 런칭을 해요. 그리고 영화도 그렇죠. 우리나라의 영화도 그렇고 미국의 영화도 그렇고 항상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사람들은 티저만 봐도 막 흥분하고 그렇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그 비결이 바로 기대감에 있습니다. 기대감. 인간의 뇌가 이제 기대할 때 더 큰 즐거움을 느낍니다. 실제로 이게 뇌과학 연구에서 많이 나오는 어떤 내용들인데 뭔가 그냥 딱 얻었을 때 느끼는 어떤 도파민보다 기대할 때 느끼는 도파민이 더 많습니다. 그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도 있는데 기대 단계에서 뇌의 도파민이 더 분비량이 실제 보상을 받을 때보다 최대 2.5배 더 높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 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할 때보다 오락실에 가는 발걸음 그때가 도파민이 더 많은 거고 소풍을 갔을 때보다 소풍을 가기 전날에 운동회를 하는 날보다 운동회를 하기 전날에 더 많은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는 거죠. 담배를 필 때 분비되는 도파민보다 담배를 피기 전에 이제 담배를 피러 갈 때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전에 그런 것도 책에서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비행기 탔을 때 우리가 담배를 못 피니까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공항 밖에 담배를 피러 가는 사람의 도파민을 측정을 해봤더니 완전 도파민이 최고치였다. 평상시에 담배를 필 때보다. 즉 기대할 때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애플이 새 제품 뭐 아이폰 같은 걸 출시할 때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몇 달 전부터 그런 유출된 사진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사람들이 막 추측하고 기대하게 만들죠. 이 모든 과정이 계획된 겁니다. 계획된 거. 애플이 실수로 정보가 새나간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매번 사실은 철저히 계산된 마케팅 전략이죠. 그 2023년도에 아이폰 15 이거를 분석한 해외 자료들이 있거든요. 애플이 어떻게 마케팅을 했는지 분석한 걸 좀 제가 좀 알려드리자면 출시 6개월 전에 애플 내부 직원의 메모 같은 게 우연히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막 인터넷에 바이럴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막 게시판에 올라가고 뭐 블로그에 올라가고 유튜브에 올라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출시 3개월 전에 생산 라인의 그 사진, 디자인 사진이 유출이 됩니다. 출시 한 달 전에는 티저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공개를 하고, 뭐 혁신적인 아이폰이 뭐 공개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출시 2주 전에 초대장 같은 거 발송하고, 이제 아이폰 VIP들이겠죠. 그분들한테 초대장 발송하고, 출시 당일에 이미 그거를 구매 결정을 한 사람들만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다 구매 결정을 한 거야. 왜냐면 6개월 전부터 그걸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한국 시장에서도 이런 전략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새 제품 어떤 걸 출시한다고 했을 때, 자, 나왔습니다, 사세요, 좋습니다, 이러면은 반응이 없죠. 그래서 요즘에는 막 팔로워, 팬을 많이 모으죠. 진짜 팬들을 많이 모으죠. 예전에 그 화장품 브랜드, 그 남자 화장품 브랜드였는데 한 달 전부터 막 커밍순 하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막 알려주고 계속 그렇게 하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저도 그거를 사서 썼었는데 궁금해가지고 사가지고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효과도 있고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꽤 오래 썼었는데, 어른이 되면서 이제 그걸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브랜드가 커밍순 막 그런 걸 올리면서 나중에 블로거들한테 그 제품을 보내가지고 그 블로거들이 막 리뷰하고,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리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품이 나오고 나니까 빵 하고 터지는 거죠. 저도 그래서 그 제품을 사가지고 썼었고, 그때 아마 제 기억에 그 준비한 재고가 다 동이 나고 그 다음 판까지 기다리는데 뭐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된다, 막 이런 공지를 본 적이 있어요. 가게도 사실 이런 경우 진짜 자주 목격을 하죠. 공사 기간, 인테리어 기간이 길어지면 손님들은 더 기대감을 가지고 오픈했을 때 만석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실제로 한촌설렁탕 운영하는 그 정보현 대표님은 매장 공사할 때 언제쯤 오픈이라고 현수막을 걸지 않으면 엄청나게 호통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기대감을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 동네 사람들한테, 매장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런 걸 조성하지 못했다고. 근데 좀 아쉬운 건 오프라인은 이 공간에 한계가 있는 매장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매출에 리밋이 있죠. 자리의 한계, 공간의 한계가 있죠. 예전에 한 족발 프랜차이즈 운영하시는 대표님하고도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본점 공사를 하면서 중간에 문제가 생겼대요. 뭐 하수도 문제였는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공사가 중간에 좀 지연되고 뭐 멈추기도 하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길어졌는데 한 2달 동안 공사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손님이 계속 미어 터졌다고 합니다. 기대감이 오픈하고 나서 아예 그냥 다 반영이 돼버린 거죠.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한 3주 전부터 어떠한 상품이냐에 따라 좀 다른데, 매장에 따라 또 다를 거고 상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2-3주 전부터 곧 특별한 것이 나온다, 약간 힌트를 주면서 몇 년간의 연구 끝에 나온다, 완성된 어떤 비밀 프로젝트다, 여러분을 찾아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일주일 전에는 뭐 이것 때문에 밤새 작업을 했다, 이것까지 했다, 내가 마지막 테스트를 위해서 막 팀 전체가 밤을 새웠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출시 막 5일 전, 4일 전, 3일 전에는 이게 여러분의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이다, 평범한 어떤 무언가가 아니다, 항상 고민하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어떤 그런 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하루 전날에 내일 정오에 공개된다, 준비하시라, 그리고 또 선착순 뭐 한 100분한테는 어떤 특별 혜택도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오픈하자마자 진짜 매출이 빵하고 튑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출시한다고 해놓고 출시를 뒤로 좀 미룹니다. 한 3일 뒤로 막 미뤄요.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셔가지고 좀 열심히 준비했는데 계획보다 좀 늦어졌다 하면서 더 혜택 많이 주고 이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입니다. 그 홈쇼핑에서 하는 방식들도 사실 이것과 좀 비슷한 거예요. 그 시간 제한이 있죠. 거기는 가격을 할인해주는 그런 어떤 리밋도 있고, 이렇게 이제 기대감을 조성하면 출시 당일에는 사람들은 이미 이제 구매 결정을 이제 반 정도 한 상태에서 구매를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인간의 뇌가 기대한 것을 얻지 못하면 이제 약간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뇌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보통 흔히 이제 인지부조화라고 하죠. 이런 어떤 불편한 감정,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구매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걸 안 사면 계속 찝찝합니다. 내가 계속 그 정보를 받아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사세요 하는 것보다 기대감을 잘 조성해서 사람들이 언제 살 수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게 만드는 것,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 그리고 이 질문이 나오면 언제 그거 살 수 있어요? 언제 나오나요?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제 이거는 절반 거의 성공한 거예요. 저도 이제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브랜딩 관련 책이거든요. 한 6월쯤? 7월쯤 나올 예정인데, 작은 브랜드가 어떻게 브랜딩을 하면 좋은지, 진짜 작은 브랜드, 뭐 동네에 있는 매장들, 이런 곳들은 어떻게 브랜딩을 하면 좋은지, 아니면 진짜 작은 브랜드를 운영하는 그런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브랜딩을 하면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런 책이거든요. B2K 브랜딩에서 직접 브랜딩을 한 사례도 들어가고 해서 이제 김도현 대표랑 같이 이제 집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뭔가 기대감을 조성하는 그런 멘트가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 자, 핵심 3번은 잠재 고객에게 닿는 지름길입니다. 유료 트래픽이죠. 유료 트래픽. 이제 마지막에 진짜 이게 핵심인데 좀 실용적인 부분이에요.
아무리 좋은 제품, 맛있는 음식, 뭐 좋은 공간,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상품, 서비스, 훌륭한 어떤 콘텐츠 이런 게 있어도 그걸 볼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유료 트래픽은 중요성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아예 광고는 뭐 돈 많이 들잖아요. 나는 광고 안 하고 좀 팔고 싶은데 이런 생각부터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광고를 안 하는 게 더 비싼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유료 트래픽, 이 광고라고 하면 아 광고는 돈 많이 들잖아요. 이제 이런 생각부터 하실 수 있는데요. 실은 그런 생각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냥 유기적으로 자연스럽게 팔로워를 쌓으려면 하루 만에 되나요? 일주일 만에 되나요? 한 달 만에 되나요? 6개월 만에 되나요? 안 됩니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기회비용이 발생할까요? 그 시간에.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현수막만 걸고 플레이스만 열심히 하고 블로그만 쓴다고 해서 다 아니죠. 유료 광고를 반드시 해야 돼요. 실제 데이터로 보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컨설팅을 했던 한 식당이 매출이 한 4천에서 5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알아서 매출이 그 정도 나오니까 뭐 그냥 그렇게 먹고 사셨던 건데 광고를 전혀 하지 않았었어요. 제가 컨설팅을 하고 나서 투자를 좀 하시면서 광고를 했죠. 근데 그게 몇백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은 월평균 한 1억 9천, 7천, 8천, 9천 이렇게 나옵니다. 방송에서도 계속 찾는 그런 매장이 됐고요. 순이익으로 계산해도 유료 광고가 10배 더 효율적이었어요. 몇백만 원 투자해서 평균 매출이 뭐 7, 8천, 1억까지 나온다면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는 거겠죠. 물론 뭐 메뉴 구성도 바꾸고 마케팅 전략도 짜가지고 다 진행을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냥 단순히 마케팅만 한다고 해서 사실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번에 국내에도 발간을 한 그 스타트업 설계자 이 책에 따르면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85%는 초기에 총 예산의 최소한 20% 이상은 광고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광고를 단순히 비용으로 보지 말고 투자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수익률이 30%인데 100만 원을 써서 500만 원의 매출을 올린다면 그거는 좋은 투자죠. 좋은 광고 투자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클라이언트들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광고는 비용이 아니라 사장님 곱셈입니다. 곱셈. 10,000원 넣어가지고 5만 원 나오면은 더 많이 넣을수록 더 많이 나옵니다. 곱셈인 거죠. 10,000원 넣어서 5만 원 나오면 2만 원 넣으면 10만 원 나오는 거예요. 돈 넣고 돈 먹기 게임인 거예요. 그리고 수치를 보고 뭐 감액하거나 뭐 증액하거나 하는 거죠. 철저하게. 특히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소액부터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뭐 하루 5,000원으로 한번 돌려보고 어떤 광고든지 간에 계속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효율이 좋은, 효과가 좋은 광고에만 점점 예산을 좀 늘려가는 그런 방식을 쓰는 거죠. 어떤 광고든 말이에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을 하면 실패 확률이 좀 확실히 줄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유료 트래픽 없이 비즈니스를 키우는 건 노를 저어서 대서양을 건넌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즉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그 리소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광고 없이는. 지금은 엄청 좀 속도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모든 어떤 장사든 비즈니스를 할 때 경쟁자들이 이 모터보트를 타고 있는데 여러분만 노를 젓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 이길 수가 없죠. 그 원시적인 마인드입니다. 광고를 안 한다는 건. 그래서 절대 경쟁자를 이기려면 광고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 광고에 투자하는 건 사업의 성장 속도를 진짜 몇 배, 최대 막 몇십 배까지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처음엔 좀 어색하고 막 비용이 들어가니까 좀 아깝게 느껴지고 하겠지만 점점 데이터가 쌓이면 경험이 생기면서 투자 대비 수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10만 원에 거래되던 원서, 미국에서는 런치라는 이름으로 나왔었는데 국내에는 이제 스타트업 설계자라고 해서 설계자 시리즈 중에 이제 5번째 책으로 나왔어요.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판매에 대해서 제가 3가지로 좀 핵심을 짚어봤는데요. 좀 정리를 하자면 팔로워의 숫자보다는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 즉 단순한 숫자가 아닌 진짜 신뢰관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 소통의 질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숫자만 늘려주는 팔로워가 아니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걸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기대감 조성으로 출시 전부터 구매 욕구를 만들어야 된다. 단계적인 어떤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기대감을 높이는 게 큰 도움이 된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유하거나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또 실패했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공유하면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제품 출시 자체를 어떤 서비스 출시 자체를 상품 출시 자체를 이벤트처럼 만들어 봐라.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세 번째가 유료 트래픽, 즉 광고는 투자로 생각하고 적극 활용을 해야 된다. 광고는 비용이 아니고 투자다. 아주 작은 돈으로 테스트로 시작을 해서 성과가 좋은 어떤 그런 광고에다가 집중을 하면 된다. 그 광고는 곱셈이다. 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을 해야 돈 넣고 돈 먹기 게임이 된다.
자,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실천을 해도 여러분이 다음에 무언가를 판매할 때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한 조언을 하나 좀 더 드리자면, 모든 어떤 전략, 기술, 스킬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실행이랑 꾸준함입니다. 한 번 시도해서 안 되고 좀 별로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테스트하고 배우고 개선하다 보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가게를 이렇게 준비하고 또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가게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한번 인스타그램에 올려보세요. 스레드에 올려보세요. 동네 주민들로 하여금 기대감이 생길 겁니다. 제가 또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꼼꼼하게 읽어보고 관련해서도 또 다른 콘텐츠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알림 설정 켜두시면 다음 영상 소식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으니까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많이 파세요. 곰프로였습니다. 들어갈게요.